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야기, 하지만 알고 나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보다 기운이 없다. 자꾸 여기저기 쑤신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라는데 몸은 편하지가 않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 나이에 아픈 게 당연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냥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 신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묵묵히 모든 무게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을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요? 아프면 신발을 바꾸고, 굳은 살이 생기면 깎아내고,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단순히 땅을 딛는 부위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지도입니다. 몸 상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번 들으시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배우자에게도 꼭 한 번은 들려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발바닥과 오장육부의 관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바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쪽, 가운데, 뒤꿈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의 앞쪽 부분은 심장과 폐, 그리고 어깨와 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유난히 아프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심장이나 폐가 피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자주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이 부위를 꼭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곳은 위장과 소장, 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잦은 분들, 이 가운데 부분을 만져보시면 대부분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불편한 분들은 발바닥 가운데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뒤꿈치입니다. 뒤꿈치는 신장과 방광, 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다리가 쉽게 붓는 분들, 뒤꿈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장이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니, 발만 눌러도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네.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지만 가볍게 넘기는 발 건강 신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바닥이 늘 차갑다. 겨울도 아닌데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차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시립니다.
이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도 힘들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굳은 살이 유독 많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나 뒤꿈치에 굳은 살이 두껍게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걸어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화기 기능이 약해졌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굳은 살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에 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 자다가 갑자기 발이 저려서 깨거나 쥐가 나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죠? 이 증상은 신경 문제이거나 당뇨 전 단계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뇨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바닥 색이 탁하다. 건강한 발바닥은 연한 분홍빛을 띱니다. 그런데 회색빛이 돌거나 유난히 검붉은 분들은 혈액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야? 병원 가야 하나? 병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돈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꾸준히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바닥 지압입니다. 하루에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픈 부위는 더 오래, 더 천천히 눌러줍니다. 아프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프다는 건 그 부위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족욕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 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잠도 훨씬 깊어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발가락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넘어짐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걸 하루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거 해봤자 큰 차이 있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은 큰 변화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를 결정합니다. 발은 평생 우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 발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발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발은 말이 없지만 늘 우리 몸을 대신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어르신 건강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